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S&P 500과 다우 지수가 수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S&P 500은 심지어 5,800포인트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상 9월 10일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인 상승장을 외쳐온 방구석 헤지펀드에게는 이런 일이 별로 놀랍지 않은데요. 하지만 역시 S&P 500에 비해서 힘이 없는 나스닥은 0.3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금융회사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은행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특히 금융 섹터가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번 주에 공포 심리로 갔다가 오늘 갑자기 6%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왔다며 시장의 안정과 상승장을 지속할 심리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장인지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요 지수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2023년 10월 28일부터 큰 흐름에서 상승 모멘텀이 다시 시작됐고 2024년 9월 12일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공격적인 트레이닝의 순간이 왔다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별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큰 돌파를 하면서 마감된 것을 보면 그 시그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23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주식들만 상승하고 나머지 섹터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일 비중 S&P 500 즉 모든 500대 기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하는 ETF인 RSP를 보면 RSP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3년처럼 기술주만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 모든 섹터가 함께 상승하는 진정한 상승장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S&P 500에 비해서 힘이 부족한데요. 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발표된 기술이 2026년에야 상용화될 예정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표로 인해 테슬라가 크게 급락하면서 나스닥 역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중에도 약간 상승에 그쳤습니다. 현재 7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테스트 중인데요. 정고점 돌파 시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우 지수는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일 지수인 S&P 500 ETF인 RSP와 함께 전 섹터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우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드디어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점을 형성하며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지선을 뚫고 스윙을 보일지 아니면 정고점을 향해 상승할지는 나스닥의 상승력에 달렸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형주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투자할 가치가 부족해 보입니다. 투자할 곳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주요 4개의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2023년 10월 28일부터 이어진 거대한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고 9월 12일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시그널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개별 주식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보겠는데요. S&P 500의 엄청난 돌파로 오늘 UPRO가 드디어 정고점을 넘다 못해 완벽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저는 UPRO에 여러 방식으로 투자했었는데요. 특히 9월 12일에 매수한 단기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이용한 UPRO는 이제 거의 10%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TQQQ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직 절대로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지만 나스닥이 약간 힘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월 말 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SOXL은 오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모멘텀을 유지 중인데요. 사실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제 원칙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미 공포심에 매수했던 주식들을 거의 정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USD만 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2배 레버리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구성의 USD는 9월 21일부터 상승 모멘텀을 시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USD를 더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왜 SOXL 대신 USD에 집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반도체 ETF 총정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여전히 횡보를 보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매도 시그널은 당분간 보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74로 어제보다 상승하며 극도의 탐욕 상태에 가까워졌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도 비슷하게 높은 탐욕 지수를 나타내면서 극심한 탐욕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공격적 상승장의 특징이 월요일에는 주가가 약간 낮고 주중을 거치며 악재들이 풀리면서 금요일에 돌파하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 시장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은 전혀 없었는데요. 심심한 감이 있지만 기다림도 투자의 일부이니만큼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굳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자산군 중에서 어제에 이어 TLT와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들은 이미 모멘텀이 사라졌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ETF VNQ와 비트코인 ETF IBIT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ETF VNQ는 부동산 산업 자체가 장기채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르면 언제나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NQ는 하락 모멘텀을 멈추고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할 시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지지선을 확인하며 약간씩 매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주식시장의 심리를 알려주는 CNN 공포 탐욕 지수와는 달리 업데이트가 하루 정도 늦는데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가 32로 어제의 39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어제의 하락을 반영한 것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언제나 하루 늦게 반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제 하락을 매수 시점으로 보고 오늘의 상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저항선이 많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으므로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 오늘 메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다시 상승 모멘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힘이 부족해 보였지만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가 너무 멀리 있는 계획이라는 실망감으로 마이너스 8.8%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이벤트 후 하락하는 패턴은 너무 익숙한 일이라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놀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경쟁사인 우버 그리고 우버의 경쟁사 도어대시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이어왔지만 단기 모멘텀은 현재 끝났고 오늘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급락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늘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저점이 지지선으로 확인되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다시 조금씩 매수할 계획입니다. 고점을 완벽히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2026년쯤 상용화될 예정이라 아직 갈 길이 먼 이야기인데요. 특히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웨이모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웨이모는 구글 소속으로 최근 우버와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 우버는 오늘 모든 저항을 뚫고 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우버는 라이드 쉐어링뿐만 아니라 배달과 장보기 관련 사업도 확장 중이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지지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시하며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배달업을 이야기할 때 우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도어대시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달 회사인데요. 도어대시 역시 오늘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부터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도어대시는 큰 하락 없이 횡보를 유지하며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시장이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 시장 회복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어대시는 그런 특징에 부합하는 주식으로 조정장이 오더라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공포를 기회로 삼아 이 같은 주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조정이 올 때 매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섹터와 산업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기술주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많이 올랐던 유틸리티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주요 평균선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최근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한 조정으로 볼 수 있죠. 오늘은 특히 금융주가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크게 상승했고 산업주 역시 상승 마감하며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아름다운 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금융과 산업 섹터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섹터는 작년 2023년 11월 11일부터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때 매수했다면 현재 수익률은 31.31%에 달해 시장과 유사한 성과를 보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돌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고 내리는 주식은 더 내린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저는 공격적인 상승장일 때마다 이런 돌파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 역시 실적 발표 이후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돌파 매수를 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섹터였습니다. 금융 섹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 저항선 근처에서 횡보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고의 자산관리 회사인 블랙록은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오늘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1등 은행으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8월 중순에 형성된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을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틀 전 수요일에 모건 스탠리를 매수했는데요. 저항선을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매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저항선을 또다시 돌파하며 다른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아직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다음 주에 보유할지 매도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에버코어도 오늘 돌파하며 마감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정 주식에 집착하기 쉬운데 에버코어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회사입니다. 만약 작년 7월 8일 상승 모멘텀 시작 시점에 매수했다면 현재 수익률은 100%에 달할 것입니다. 시장을 능가하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버코어는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했으며 다음 주에 손절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에서는 별다른 매수나 매도 없이 보유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5개 주식을 돌파 매수했는데요. 우버, 도어대시, 에버코어, 금융섹터 ETF, 그리고 산업섹터 ETF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유틸리티 주식 CEG가 횡보를 시작하자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상승장에서는 한번 매수했다가 상승이 미미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항공방어 ETF ITA과 FLR 그리고 VNRS를 수익 실현 후 매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역시 지속하고 있습니다. 30년 보유를 목표로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매수했고 5년 후 큰 성장을 예상하는 반도체 ETF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천주 달성을 목표로 JPQ를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배당금 투자로는 여전히 SCHD와 DGRO를 매수하고 있으며 NE는 오늘 드디어 플러스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약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플러스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분간 더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도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023년 10월 28일부터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2024년 9월 12일부터는 공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고 매수를 지속해야 할 시기임을 뜻합니다. 언제나 오른 주식은 더 매수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더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정한 시장 조건에 맞추어야 하는데 그 외 구간에서 무조건적인 매수를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돌파가 자주 일어납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에버코어는 올해 연간 수익률 57.41%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멋지고 테슬라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의 주식에 집착해 몰빵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한 주식에 올인한다면 그것은 S&P 500 ETF처럼 안정적인 지수여야 하며 나머지 개별 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처럼 3년간 횡보하는 주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적이 좋고 상승 모멘텀을 가진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은행주조차 테슬라의 성과를 쉽게 넘어서는 상황이니 모든 재산을 희망에 기대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회사를 찾아 투자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좋은 트레이딩과 투자를 하셨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실전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